매일 분석 및 조합 공유해드리는 프리킥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폴리는 4-1-4-1 전형으로 나서며 루카가 최전방에서 버티며 전개의 기점을 만든다. 그는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아 이성과 연계를 시도하지만 최근 들어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오른쪽에 폴리타노는 개인 돌파를 시도하지만 인터밀란의 300 사이 공간을 뚫기엔 쉽지 않다. 중원에 대해 브라이너는 빌드업 중심에서 플레이메이킹을 시도하지만 상대 압박에 노출되면 영향력이 제한된다. 특히 나폴리는 1선과 2선 간격이 벌어질 때 전환 속도가 느려지며 수비에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 홈에서는 라인을 높여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이때 측면과 하프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며 불안 요소가 생긴다. 결국 공격 전개는 루카의 포스트 플레이에 의존도가 높고 세컨드볼 싸움에서 밀릴 경우 곧바로 역습 위협에 노출된다. 현재로선 중원 밸런스가 완전히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다.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으로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티랑이 투톱을 이룬다. 티랑은 왼쪽 하프스페이스로 움직이며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고 바렐라가 그 타이밍에 정확한 패스를 찔러 넣는다. 이 플레이는 단순한 롱패스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연결되는 컷백 루트로 이어지며 인터밀란의 대표적인 공격 패턴이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경기 리듬을 조절하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한두 번 터치로 전환해 전방의 움직임을 살린다. 티랑과 라우타로의 연계는 나폴리의 수비를 흔들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비 시에는 500 형태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블록을 구축하며 루카의 포스트 플레이 루트를 차단한다. 결국 인터밀란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구조적 완성도가 한층 높다. 이 경기는 중원 점유율과 하프스페이스 활용이 핵심 포인트다. 나폴리는 홈 2점을 앞세워 점유를 노리겠지만 인터밀란의 강한 압박과 바렐라의 템포 조절 능력을 넘기 어렵다. 특히 튀랑의 침투와 라우타로의 마무리가 맞물리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나폴리의 수비는 박스 안숫자 싸움에서 불리할 수 있다. 결국 결정적인 찬스를 더 만들어낼 팀은 인터밀란의 가능성이 높으며 전술적 완성도 면에서도 한 수위다. 맨유는 3-4-3 구조로 수비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박스 안 수비수들의 민첩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전방 압박이 느슨해질 때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빠른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을 자주 내준다. 마운트는 공격 전환 시에는 활발하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 밸런스가 흔들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지나치게 전방으로 치우쳐 있다. 결국 중앙 압박 이후 뒷공간이 크게 열리며 상대의 스피드형 공격에 취약한 구조다. 브라이트는 4-2-3-1 전형으로 짧고 빠른 패스를 통해 맨유의 간격을 공략한다. 웰백은 수비를 끌어내고 그 틈을 미토마가 파고들며 돌파 루트를 만든다. 미토마는 폭발적인 가속과 컷백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리듬을 유지하며 전개를 이어간다. 좌우 전환 속도가 빠르고 맨유의 느린 수비 라인을 상대로는 특히 위협적이다. 윙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도 정교해 박스 안에 여러 공격 옵션을 동시에 세울 수 있다. 이 경기는 속도와 조직력의 대결이다. 맨유는 점유를 시도하겠지만 수비 라인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 반면 브라이트는 빠른 전환과 미토마의 돌파로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라일리의 패스 타이밍과 미토마의 침투가 맞물릴 경우 맨유의 뒷공간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브라이튼의 빠른 템포가 결국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으로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 강점을 지닌다. 구르제타는 중앙에서 버티며 연계를 이어가고 이냐키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수비를 뒤흔든다. 베렌게르는 하프스페이스 돌파로 공간을 열며 후반에는 산나디가 교체로 투입되어 경기의 리듬을 바꾼다. 빌바오는 체력 운영이 뛰어나 후반에도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를 몰아붙인다. 헤타페는 5-3-2로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린다. 우체는 피지컬이 좋지만 활동폭이 좁고 중원의 아람바리는 후반 체력 저하로 커버가 늦어진다. 윙백들의 복귀 속도도 느려 하프스페이스가 자주 열리며 공격 전개는 단조롭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효율이 떨어지고 세컨드볼 경쟁에서 밀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 경기는 후반 체력전 양상이 짙다. 빌바오는 초반부터 높은 압박으로 헤타페의 빌드업을 끊고 후반에는 교체 자원을 투입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헤타페는 초반엔 버티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빌바오가 후반 70분 이후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며 승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도르트문트는 3-4-1-2 전형으로 기라시와 아데예미가 투톱으로 나선다. 기라시는 포스트 플레이에 강하고 아데예미는 스피드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하지만 최근 일정 누적으로 팀 전체 피로가 누적돼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진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윙백의 오버래핑 빈도도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 켈르는 3-4-3 형태로 빌터, 카민스키, 마르텔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빌터는 드리블과 크로스가 정확하고 카민스키는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날카롭다. 마르텔은 중원에서 리듬을 만들어주며 전환 속도를 높인다. 특히 후반부 상대 체력이 떨어질 때
빠른 전환으로 역습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체력 저하와 켈른의 전환 속도가 맞붙는 흐름이다. 도르트문트는 전반 점유는 유지하겠지만 후반 들어 압박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켈른은 그 틈을 파고들며 역습 성공률을 높일 것이다. 후반부 주도권은 켈른이 가져갈 확률이 높으며 경기의 흐름은 점점 그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크레모네세는 3-5-2로 수비 안정 위주의 운영을 펼친다. 보나촐리와 오케르케가 투톱으로 나서지만 전개 템포가 느리고 공격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측면 제르빈의 속도는 위협적이지만 중앙 지원이 늦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중원의 압박 강도가 약하고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늦어 상대 윙백 침투에 쉽게 당한다. 아탈란타는 3-4-3 구조로 점유율 중심 전술을 구사한다. 스카마카는 전방에서 연계 중심으로 때 케텔라이르는 하프스페이스에서 드리블 전진을 주도한다. 파살리치는 템포 조율과 빌드업 연결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인버티드 윙백 전술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한다.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이다. 아탈란타는 중원을 장악하며 크레모네세의 라인을 깊숙이 밀어넣을 가능성이 높다. 크레모네세는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세컨드볼 경쟁에서 밀리며 점차 주도권을 내줄 것이다. 아탈란타는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완전히 장악할 전망이다. 브렌트퍼드는 4-2-3-1을 기본으로 하지만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고 있다. 티아고와 샤데는 공격 전환은 빠르지만 수비 커버가 느려 측면 공간이 자주 열린다. 담스고르는 압박에 약해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많고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진다. 리버풀의 강한 압박을 상대로는 이 불안이 치명적일 수 있다. 리버풀은 4-2-3-1 구조에서 공격 템포가 완벽히 정돈돼 있다. 에키티케는 공간 감각이 뛰어나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잘 활용하고 살라는 여전히 공격의 중심이다. 비르츠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간다. 풀백들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중원 점유를 강화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경기는 수비 집중력과 전환 속도의 싸움이다. 브렌트퍼드는 수비 간격이 흔들리고 리버풀은 살라와 에키티케의 교차 움직임으로 이를 공략할 것이다. 비르츠의 전진 패스 한 방이 경기의 균형을 바꿀 수 있으며 브렌트퍼드는 압박의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 결국 점유율과 템포, 완성도 모두 리버풀이 앞서 있으며 공격 전환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발렌시아는 4-4-2로 나서며 수비 간격이 불안정하다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비 게라는 전방에서 활발하지만 제공권에서 밀리고 페펠루는 전진 패스는 좋지만 수비 복귀가 늦다. 중앙 수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하프스페이스가 쉽게 열리며 후반에는 라인 유지가 흐트러진다. 비아레알은 같은 4-4-2지만 속도와 타이밍을 살린 공격 전개가 특징이다. 깨에는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정확히 찔러 넣으며 페페와 예레미 피노가 하프스페이스를 교차 침투한다. 패스 템포와 침투 타이밍이 맞물리며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다. 후반에는 상대 체력이 떨어질 때 속도가 한층 살아난다. 이 경기는 타이밍 싸움이다. 발렌시아의 수비 간격이 흔들리는 순간 깨의 패스와 피노의 침투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비아레알은 빠른 전환과 침투 타이밍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며 발렌시아는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기 어렵다. 전환 속도와 패스 정확도 면에서 비아레알이 한 단계 위에 있다.